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건강 톡톡 지킴이 김가영입니다. 자, 여러분들 중에 손 관절염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아주 특별한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들어본 류마티스 관절염과 퇴행성 관절염, 과연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오늘 아주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궁금증 해결사 정형외과 김지영 교수님 모셔볼게요. 또 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지영입니다. 잠깐! 최신 의학 정보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하고 까영! 자, 교수님, 손 관절염에 대해서 들어본 적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부탁드려 볼게요. 요 손에 좀 이렇게 통증이 있다 하면 다 손 관절염인가요? 보통 이제 손의 이제 관절 부분이 이제 아프게 되고, 그리고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 그리고 퇴행성 관절염 모두 네. 관절이 좀 뻣뻣하게 됩니다. 뻣뻣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좀 관절염이 진행된 경우에는 관절에 어떤 변형이 생긴다든지, 또 관절을 움직이는 운동 가동 범위가 좀 줄어든다든지 그런 증상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뻣뻣해지거나 운동의 가동 범위가 줄어든다. 네. 아, 그러면 류마티스 관절염은 뭐가 문제일까요? 네,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은 일종의 자가 면역 질환으로 볼 수도 있는데요. 이런 우리 몸의 어떤 면역 기전의 문제로 인해서 이런 염증 반응이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네. 관절 안에 이런 활막염이 생김으로 인해서 활막 조직이 굉장히 많이 증식을 하게 되고, 그런 염증 반응으로 인해서 관절의 어떤 연골이나 뼈가 파괴되고, 그리고 이제 이런 염증 조직이 이제 관절 안에 많이 끼게 되니까 인대나 인대나 어떤 관절막도 쉽게 손상이 돼서 이제 심한 경우에는 관절이 빠지거나 힘줄이 빠지거나 아니면은 뭐 관절이 아예 어긋나거나 탈구되거나 이런 상황까지도 이제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아, 이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하니까 더 걱정이 되는데요. 그렇다면 이 퇴행성 관절염이랑은 또 어떻게 다를까요? 이제 퇴행성 관절염은 이제 많이 사용해가지고 과사용으로 인해서 이제 생기는 질환이 이제 퇴행성 관절염이 되겠는데요. 네. 이제 손에서 보면은 이제 모든 손가락의 요 끝마디, 제일 손톱 바로 밑에 있는 그 관절에 네. 이제 통증이 있고 거기가 좀 붓는다든지 아프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많은 경우는 퇴행성 관절염입니다. 하지만 그 아래 관절이나 아니면은 그 우리가 주먹을 졌을 때 그 네. 정권에 해당하는 그 관절 쪽에 문제가 있다면은 네. 오히려 그때는 이제 그 류마티스 관절염일 가능성이 높고요. 네. 하지만 이제 퇴행성 관절염인 경우에도 이제 여러 그 마디가 다 전체적으로 이제 그 관절염이 오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통증을 느낄 때 뼈 요 끝에 마디가 아픈 건지 아니면 이 아래가 아픈 건지 잘 그 구분을 못 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렇긴 한데 그래도 네. 이제 환자분들께서는 이제 네. 어떤 손의 관절의 어떤 변형이라든지 아니면은 통증은 그래도 생각보다는 분명하게 어느 관절이 불편하다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그 관절의 위치를 가지고 이제 퇴행성 관절염인지 아니면 류마티스 관절염인지 감별이 가능할 수가 있겠고요. 네. 두 번째로는 이제 두 경우 모두 아침에 좀 손이 뻣뻣한 증상은 모두 있긴 한데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의 경우에는 이제 이런 아침에 뻣뻣한 그런 강직 증상이 1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강직이 좀 오래되고 내가 이렇게 많이 사용하지도 않았는데 관절에 어떤 관절염이 발생했다면은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을 의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네요. 관절염인데 이 원인이 굉장히 다르다라는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각각의 관절염 증상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두 질환 모두 아침에 좀 뻣뻣한 강직 증상은 네. 다 있습니다. 둘 다? 둘 다야. 네. 조조 강직이라고 얘기를 하죠. 아침에 네네. 손이 뻣뻣한 증상은 조조강직. 있는데 네.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의 경우에는 그 뻣뻣한 정도가 1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조금 우리가 스트레칭을 하고 이렇게 했을 때 어느 정도 그래도 그런 강직 증상이 잘 풀린다면 좀 개선이 된다면 퇴행성 관절염일 가능성이 높고요. 1시간 이상 계속 그런 뻣뻣한 증상이 전혀 굉장히 좀 계속된다든지 별로 많이 개선되지 않는다면은 류마티스 관절염일 가능성이 있겠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류마티스 관절염의 경우에는 활막염으로 인해서 염증 조직이 굉장히 많이 증식을 하게 되고 네. 이것으로 인해서 이제 관절 주변에 있는 인대라든지 관절막들이 다
파괴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절에 불안정성이 생기고 관절의 변형이 굉장히 심하게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먹 졌을 때 정권에 해당하는 요 관절이 빠지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이제 손가락에서는 이제 요 끝마디가 이렇게 구부러지는 백조목 변형이라든지 아니면 그 밑에 관절이 이렇게 굽어지는 단추구멍 변형과 같은 손가락 변형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통증이 주요 증상이고 또 이 원인과 양상이 다르게 나타나는데 그러면 치료 방법도 다를까요? 류마티스 관절염 진단을 위해서는 우리가 네. 이제 그 류마티스 인자라든지 아니면은 그런 자가항체가 있는지 그런 검사를 합니다. 그리고 네. 뭐 이런 급성 염증 반응이 있을 때 이제 올라가는 그런 인자들을 이제 피 검사를 통해서 알아보고 네. 염증 정도를 이렇게 반영하는 그런 인자가 좀 증가되어 있다든지 네. 아니면 이런 그 관절염이 있는 부위가 뭐 양쪽이 대칭적이고 여러 관절을 이제 침범했다든지 뭐 이런 이런 소견이 있어서 만약에 이제 그 류마티스 관절염 진단에 부합하게 된다면 이제 그때는 류마티스 질환의 진행을 완화시키는 그런 약물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네. 반면에 이제 퇴행성 관절염의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간단한 그런 통증을 완화시키고 염증을 깔아앉히는 그런 소염 진통제만으로 치료가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일상생활에서 관리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러면 류마티스 경우에는 약만 먹으면 되는 건지? 그래서 우선은 질환의 진행을 늦추기 위한 약물 치료는 기본적으로 하는 게 좋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의 경우에는 이런 관절의 불안정성이 이제 생긴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에 그런 약물 치료에도 반응이 없다면 이런 염증 조직을 걷어내는 그런 수술적 치료도 있습니다. 이제 활막 절제술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그런 수술적 치료를 통해서 이제 추가적으로 인대가 손상되거나 이런 것을 어느 정도 막을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분들에게 이제 흔히 생기는 그런 변형의 양상이 좀 일반적이거든요. 정해진 그런 변형이 이제 생기기 때문에 그런 변형이 점점 악화되는 것 같다 싶을 때는 그 변형이 생기는 반대 방향의 그런 스트레칭을 해주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가령 다시 말해서 네. 이제 관절이 빠져서 이제 요 관절이 이제 굽어지는 변형이 생긴다면은 계속 해당 관절을 좀 네, 펴는 펴주는. 그런 운동을 하는 게 도움이 될 수가 있겠고 이제 뭐 아까 얘기한 뭐 끝마디가 이렇게 굽어진다면은 수시로 그 마디를 계속 펴주는 그런 운동을 해주게 되면은 네. 뭐 미약할 수는 있겠지만 그런 변형의 진행을 어느 정도는 억제시키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퇴행성 관절염의 경우에는 어쨌든 그 많이 사용해서 이제 생기는 그쵸. 거기 때문에 달아서 그런 거죠.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그 어떤 동작을 했더니 아프더라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 본인이 그 좀 일상에서 어떤 게 원인이었을지를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원인을 좀 없애도록 노력을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겠고요. 네. 두 번째로는 이제 관절염이 있으면 아침에 주로 뻣뻣하기 때문에 제가 환자분들께 말씀드리기로는 아침에 우선은 따뜻한 물에 이제 손을 담궈서 주먹을 졌다 폈다 하는 그런 스트레칭을 먼저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주먹을 졌다 폈다 이렇게 해서 손이 좀 어느 정도 풀리게 되면은 그때는 펴는 거는 이제 반대쪽 손을 이용해서 펴는 거는 반대쪽 손을 이용한 그런 스트레칭을 하고 구부리는 거는 본인 힘으로 하고 이제 그렇게 스트레칭을 이제 한 아침에 한 10분, 20분 그렇게 운동을 하게 되면은 결국 관절염이 생기면 관절의 운동 범위는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요. 네. 이런 스트레칭을 꾸준히 하게 되면은 뭐 어느 정도 관절의 운동 범위를 현상 유지하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운동도 참 중요하지만 류마티스 관절염 같은 경우에는 좀 스트레스를 줄이고 휴식을 취하면 도움이 된다고 들었는데 이 네. 컨디션이 안 좋아지면 더 악화될 수 있어서 그런 건가요? 네, 그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의 원인은 아까 얘기한 그런 자가 면역성 이런 그러니까 면역학적인 그런 이유도 있지만 뭐 흡연이라든지 이런 환경적인 요인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담배를 만약에 피신다면은 금연을 하시고 이런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은 또 면역에 또 영향을 미치기 네.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조절도 꼭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그럼요, 교수님. 류마티스 관절염을 앓고 계신 분들도 이 온찜질이 좀 도움이 될까요? 네, 그 류마티스 관절염의 경우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조조 강직이 있잖아요. 아침에 1시간 이상 지속되는 네. 그런 강직 증상이 있기 때문에 아침에 따뜻한 물에 담궈서 이렇게 손에 그 관절을 좀 더 부드럽게 하기 위한 그런 스트레칭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분들이 일상생활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교수님 만약에 손 관절염을 제대로 치료하지 않고 에이, 낫겠지 하고 그냥 두면 어떤 상황이 발생할까요? 결국에는 이제 가장 흔하게는 이제 통증이 이제 많이 악화되나요? 통증이 계속 악화될 거고 이제 관절염이 이제 진행함에 따라서 관절에 어떤 변형이 생길 거고요. 그다음에 관절의 움직이는 범위가 가동 범위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로 인한 어떤 기능적인 제한 그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생기기 전에 예방을 해야겠다. 네, 말씀까지 드리고요.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지금 보시는 분들이 저거 나도 그런데 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거든요.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우선은 관절통이 있을 때 사실 한 50대 초반의 여자분들은 사실 여러 호르몬의 변화나 이런 것 때문에도 이제 관절통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이대에 그렇게 뭐 관절의 변형 없이 관절통만 있는 경우는 사실 그렇게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이제 관절에 특히 이제 끝마디에 이제 관절통이 있는 경우에는 퇴행성 관절염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네. 그때는 손을 좀 적게 사용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어떤 그 밑에 관절이 아프거나 아니면은 좀 뻣뻣한 게 굉장히 좀 오랜 기간 지속된다든지 아니면은 손가락에 어떤 변형이 생긴다든지 그럴 때는 류마티스 관절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때는 꼭 전문가를 찾아가서 어떤 피 검사라든지 엑스레이를 촬영해서 관절염의 어떤 심한 정도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교수님 덕분에 정말 이 손 관절염에 대한 정보가 쏙쏙 들어온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손 관절염 그냥 두면 안 된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고요.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저 가요.